7월 23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금훈석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전국에 있는 IT 융합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뭐 한 3가지 사실은 포인트로 질문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진화하고 변화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오느냐? 그걸 우리 연구자들 오픈 이노베이션, 아이디어의 원천, 친구들, 기업인들, 대학 뭐 많잖아요. 컨퍼런스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제 기업가 정신인데 위험,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본인이 택하셨는데 창업에 대한 본인이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제품을 안정시키지 않고 계속 변화 진화하는데 제품 변화가 뭔지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묻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나면 돈이 현재 돈벌이가 뭐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였는데 쭉 변화하는 게 뭐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여기 3가지 키고 청년 창업가들에게 대한 코멘트 이런 정도 질문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저나 저희 연구팀들 학생들을 위해서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뭐 창립이나 매출이나 뭐 주요 제품이나 구조나 이런 거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기 IT 기업 근데 이제 저희들 회사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예. 회사 설립한 건 이제 1994년이고요. 94년도에 회사 설립돼서 95년도부터 이제 초등 교육 서비스, 초등 인터넷 교육 서비스를 이제 그때 시작을 했었죠. 굉장히 빠르네요. 저도 좀 빠른. 그때 그 생각을 95년도 저 인터넷을 처음 했는 거.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아니었고 PC통신, 네. PC통신이었죠. 다른 회사하고 다른 점은 보통 이제 천리안 하이텔 CP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거로 회사를 보통 만들고 이랬는데, 저희들 회사는 또 특이하게 제가 이제 BBS 프로그램을 저희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직접 서버를 가지고 서비스를 했던, 그게 94년도, 95년도에서 출발을 해서 한 2000년도까지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이제 인터넷으로 전환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다 바꾼 게 2001년 2001년도부터 이제 PC통신, 그때까지 한 3년간 이제 PC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가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었어요. 공존을 하고 있다가 PC통신 서비스를 내리고 인터넷으로 방업을 하는 게 한 2001년부터. 어찌 보면 이제 PC통신 회사에서 그 인터넷으로 넘어오면서 넘어온 몇 개 안 된 회사가 저희들.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 보면 이제 인터넷으로 넘어오면서 기업이 없어지거나, 저희들처럼 이제 BBS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출발한 업체들은 대부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1년도, 2000년도에 좀 과감한 투자를 했고요. 투자를 해서 2000년도, 2001년도 2년 연속 적자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도 넣고 푸대집도 좀 받고 2000년도에 적자 낸 게 한 7억 5천, 2001년도에 4억 5천, 한 2년 정도 적자를 내고 2002년도부터 이제 좀 또 성장을 다시 시작을 해서 PC통신 서비스에서 이제 인터넷 교육 서비스로 바뀌었고,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2005년부터 출판 사업을 준비를 해서 출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 학점은행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지금 2008년 정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전자출판 쪽으로, 출판 사업을 다시 이제 전자출판 사업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전율이 있는 게 시장을 굉장히 빨리 선도해서 읽고 그거를 후회하지 않고 몰고 가시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뭐 많은 실패를 했겠죠. 많은 실패를 하고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 매출이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100억 조금 더. 굉장히 텐실한 회사네요. 뭐 현재까지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8기? 점자부장으로 보면 18기 정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궁금했어요. 도박입니다. 네? 도박입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근데 특별하게 교육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으세요? 원래는 교육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네. 94년도에 제일 처음에 PC통신 서비스를 할 때는 지금의 이제 옥션 같은 그런 회사를 생각을 했었죠. 네. 했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PC통신이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서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도와달라. 네. 잘 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출발을 했고요. 이제 PC통신 서비스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에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거를 해주고 싶은데 네. 방법이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향후에는 분명히 이쪽 세상으로 세상이 변화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라도 알려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냥 좀 간단하게 넘겼는데 요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도움을 좀 요청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한국통신에 보면 하이텔 단말기라고 있었어요. 예. 그게 아마 시중에 거의 못 풀렸을 겁니다. 못 풀렸을 거고. 그게 아마 전화기 공중전화 합선식으로 만든 거라고 당시에 딱 들었습니다. 그걸 좀 빌려달라. 학생들 개개인 전부 다에게. 그리고 우리 서비스를 해결해달라. 뭐 두 가지였는데 우리 거를 PC통신에 초등학생들의 영역을 만들어서 따로 CUG를 만들어주는 건 어렵지가 않는데 한국통신이 하이텔 단말기를 학교에 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선생님 워낙 의도가 좋으시고 이래서 직접 이제 한국통신 찾아가서 그 담당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놔두면 용도 되기가 있고 쓸모없는 거고 아이들한테 이게 참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해서 이제 하여튼 학교 전 학생들에게 하여튼 단말기를 보급을 시켜. 그 어느 학교였습니까? 그게 아마 포항제철 초등학교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이 출발이 태동이 됐고요. 저희는 돈을 안 받으려고 했어요. 안 받으려고 했고 그냥
이제 해줬으니까 알아서 쓰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바르는 시장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한 달에 요금 1,000원을 받아, 1,000원을 받아라. 왜 받으라 그러지? 안 받으면 좋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당장 1,000원이라도 안 받으면, 당신은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지 않느냐. 책임이 없는 거다. 1,000원이라도 받아야, 당신은 책임지다. 더 하기 싫더라고요. 아, 그 선생님도 대변인 대단하시죠. 그걸 다 한국정신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참,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시작을. 근데 저는 받기로 했습니다. 받기로 했는데, 뭐, 1,000원 받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특정 시간대에 몰려오더라고요. 네. 몰려오니까는, 돈은 한 달에 60만 원밖에 못 받고, 60만 원 받으면 80만 원 받으면 돈 받은 것 같은데, 돈은 한 1억이 넘게 갑자기 재투자를, 회사는 다 정설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브 정설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일단 돈을 받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옆에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0년도까지 한 20개 학교, 20개 정도의 학교를 하셨어요. 98년도, 9년도를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요금은 조금 올리고요. 왜냐면 저희들 회사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당시 하이텔 천리안이 정액제 10,000원의 부가 이용료 별도 이래 돼 있었어요. 저도 그거 사용했던 네. 그래서 이제 왜 하이텔 천리안은 가지 않느냐 하니까 첫째는 요금을 그렇게 못 해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못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하게 됐던 것 같고 98년도부터 이제 인터넷이 국내에 이제 IT 기업들한테 조금씩 보급이 되는 그런 시절. 그래서 저희들이 텔레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 배송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또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뭐 간단한 웹페이지 서비스는 99년도부터 이제 또 개발해서 시작을 하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는 거는 2000년도에 전세를 한 15억 정도 했었죠. 15억 해서 그 돈을 다 쏟아부어서 2년 동안 적자를 엄청나게 했고 예, 그렇게 해서 이름을 이제 그 당시 이야기 공동산에서 에드모아라는 서비스로 인터넷에 맞게 고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쯤 되세요? 그냥? 100명 정도 됐고. 아, 직원도 많네요. 직원도. 직원도 뭐. 따로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예, 연구소 있습니다. 그냥 이 재미없는 질문 말고 제가 궁금해서 그 들어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게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통신 서비스에서 출발해서 계속 보니까 범위를 넓혀오고 확대하고 넓혀오는 이런 과정을 거쳐오셨는데 제일 처음에 또 법학을 전공하셨던 대표님이시고 그냥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제일 처음에 그 PC통신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 그거에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거 해야 되다 마음먹었는지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모든 사람들이 PC에서 인터넷으로 전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전환해야겠다 마음먹었는지 전환을 마음먹거나 제품을 확대하게 마음먹지 그런 아이디어나 계기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최근에 서비스가 뭐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지 이런 걸 하나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제일 처음에 대표님
원래 뭐 하시는 분인데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 PC통신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때 이미 제가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2005년도, 4년도, 5년도에 컴퓨터를 처음 내가 써봤어요, 사실. 저는 사회과학을, 나 경영학을 해서 그때 막 한참 컴퓨터 쓸 때였는데 그때 서비스를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컴퓨터 하신 분이 아니어서 뭐 하시다가 어떻게 그걸 하게 된지 아이디어 어디에서 그런 식의 창을 보면는지 일단 궁금해서.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국악이고 직장생활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네, 전혀 다른 분야에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건 책 중에 재밌는 것이 제3의 물결 뭐 엘리토플러 그때 아마 다룬 내용이 정보화 사회였을 때예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30에 처음 넘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대만을 갔었는데 제일 신기했던 거는 나하고 다른 말을 하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시장만 돌아다녔어요. 관광지 별로 못 가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좀 다른 물건을 팔고 다른 물건이 참 많더라고요. 재밌는 게 뭐 그런 것들. 근데 저런 걸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기억. 사람들은 참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구나. 그 당시에 대만 가서 봤던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돌인데 돌처럼 만들어 안에 전자장치를 넣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발이 빛이 안 나는데 두 사람 다른 사람 손을 잡으면 빛이 발을 하고 그런 제품들. 저거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거 장사하는 뭔가 되겠다 그런 생각. 좀 이상한 생각이지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않습니까? 그런 생각.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사학과 조금 황당무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창조적인 분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제3의 물결 뭐 이래가지고 정보를 다루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정보를 사업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하다가 정보를 다뤘죠. 제일 첫 번째 사업이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해서 결혼에 관련 정보를 주는 회사. 근데 망했어요. 딱 6개월 만에 그 당시 한 1억 2천? 우와, 엄청난 건데 집 몇 채 값입니다. 예, 그 당시에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 한 30만 했습니다. 우와. 한 4채 정도. 우와. 그래서 표현만 이렇게 날려먹었죠. 그렇다고 집에 부자가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제 집사람은 진짜 힘들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에 관련된 뭐 문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벤트도 아니고 순수하게 정보만 치고 가는.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주고자 하는 것과 고객이 받고자 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조금 벌었어요. 뭘 만드셨는데? 이제 정보를 만으로는 안 되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에 가면 브라운백화점이라고 그 당시에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창고형 매장이죠. 프라이스크립 같은. 지금 저기 포레스코가 배우제 매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코레스코 같은 회원제 매장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입니까? 예. 오. 그래서 이제 연회비 3만 원을 받고, 제가 정보를 준 것으로서는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물건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시중 유통 경로를 보면 시계 같은 경우는 소매 마진이 40%입니다. 40%에 3개월짜리 음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카탈로그 같은 거 장사를 시작했어요. 카탈로그로? 예, 카탈로그로 장사를 하고 주문은 소매점에 날리고 도매상에 날리고 카탈로그 장사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영국의 고랑백화점 매장 안에는 제품 하나도 없고요. 카탈로그만 다 갖다 놓고 장사를 했거든요. 카탈로그를 찍으면 물건이 창고에서 배송대가 나오면 싣고 가는 그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업을 또 했죠. 그 정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매장을 해서 뭐 어째 또 좀 성공했습니다. 좀 성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하이텍이나 철이나 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 보면 이제 백화점이 입점이 되고 신세계 백화점 입점이 되고 있었어요. 시유제를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도 철이한 쪽에 좀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500만 원 달라던가요.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당시에 영남 지역 정보 통신 서비스에서 그래가지고 대구 최초로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만들어져서 뭐 대구 시청도 집어넣고 그렇게 대구 경북에 이제 뭐 이렇게 정보를 하는 뭐 그런 서비스를 했고 당시에 만들었어요. 그게 94년도. 굉장히 도전적이시다. 와, 보통 사람 생각할 수 없는. 예, 그래서 만들어서 94년도, 95년도 2년간 매출을 470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직원분께서 오셔가지고 사업 등록증 말라고 냈냐고 좀 머리 케이고. 하여튼 뭐, 그 이야기를 하지만 한 97년, 8년 정도. 한 6년 정도 돼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업을 하고 하면서 이제 어른들은 좀 몇 개월을 하고 좀 차이점은 이제 맡겨두니까는 변화에는 대응이 안 되죠. 본인이 안 하시니까. 제가 그냥 금방 하신 말씀 중에 보통 우리 범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까 어떤 서비스를 이제 정보가 유통되는 걸 보고 저거를 뭔가 해야겠다. 그리고 외국에서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를 돌고 정보 중요성이 세계적인 스카기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거기서 아이디어가 발생이 나고 멈추지 않고 자기 생각을 창조적으로 계속 가시는 건데 아까 거기서 이야기도 해보고 또 실패도 하고 그 다음에 참고용은 카탈로그를 어디에서 정보를 보고 카탈로그 사업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천리안 서비스를 하면 보통 사람은 이런 거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천리안 서비스를 내가 요구를 했어요. 이걸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안 되면 그 사람들은 강력하게 딜을 해서 그걸 해결을 할 생각을 하지 내가 만들 생각은 잘 안 하거든. 근데 그래? 그럼 내가 해보지. 그리고 매출도 뭐 물론 그때 제법 이제 자리 잡고 창고용 매장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내 주위에 사업하는 그 많은 지인들은 선후배들을 보면 그렇게 돈이 꼬라박아 가면서 뭐 한 번도 크게 꼬라박으셨는데 내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나요? 특별히? 예를 들면
거기서 왜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거기서 가면, 이게 뭐, 나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예. 내가 이걸 요구하면 다른 사람들도 요구하겠다. 이걸 하면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확신 같은 게 있던가요? 그냥 그게 궁금합니다. 그 정부 서비스를, 이제 정부 서비스 발을 본격적으로 들어놓게 되는 그 계기에 대한 부분인데, 본인이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요구했다가, 예. 과다한 요금을 요구하니까, 내가 직접 하면 나도 하고, 다른 사람도 이게 돈을, 되게 뭐 확신 같은 게 있던가요? 그 부분이, 그게 보통 사람들이 안 가진 뭔가, 생각, 그 순간의 선택에 대한 궁금함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할 수 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큰 영역으로 쪼개나 놓으면, 하이텔 처리는 사실 큰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세부 카테고리를 쪼개면, 네. 이길 수 있습니다. 큰 영역하고 싸우면.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이제, TINC라고, 팅크백이라고 있었어요. 네. 대북 시간 만든 여자한테 자본금이 한 40억, 그래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런 경우. 80대? 거기는 쟁쟁한 친구들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10조를 잘라, 안 그러면 내가 너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쪽에 부장님한테 딱 한마디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부터가 절대 저희들 회사를 못 이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전부 다 죄송한 이야기는 공고증입니다. 그래서 큰 칼을 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나무 칼이거든요. 저는 조그만 칼을 하나 쥐고 있는데 이건 진짜 칼입니다. 작은 칼이지만 진짜 칼 든 사람이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영역에서는 우리보다 우수할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는 그 영역만으로 경쟁력은 우리가 훨씬 더 우세하니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 다 비슷하겠죠. 뭘 꿈꾸느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요. 자, 저번에 안 그래도 디지털에 가서 저보고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죠. 굉장히 보면 보통 혼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혼자서 꿈을 꾸면 이게 보통 망상입니다. 솔직히 현실 가능성도 없고 그래. 근데 망상이 옆에 사람들을 같이 꿈꾸게 만들면 그때부터 사실 비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망상을 비전화 시켜서 그걸 현실로 이루어내게 되면 성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솔직히 저도 일을 보다 보면 어떻게 안 된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항상 있는 거고요. 안 된다는 거는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싫다. 두 번째는 아직 하는 방법을 못 찾았다. 뭐 하기 싫다에 아무 대책이 없는 거고요. 하는 방법을 못 찾았으면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좀 뭐뭐하죠? 우리 대표님 같은 분하고 제가 연구를 같이 하죠. 저도 이렇게 제가 국내 박사이고 대구에 있지만 20년대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경제 모델링 방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보세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도 시장에 철저하면서 세계 시장에 출렁출렁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아직 잘못 반성하는 경제학자를 못 봤어요. 그냥 뭐 계좌들 몇 명 봐라 우리가 니들이 틀렸잖아. 그것도 아니거든 지금. 것처럼 그게 이제 저는 슈페트라고 생각하고
기술경영. 그래서 그러면 지금 외국 친구들 모아서 글로벌 학회를 만들고 세계적인 저널을 내 스스로 만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말씀하셨듯이 비전을 공유하면 그렇죠. 이렇게 막 하면 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 야 딱 지금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친구들 끌어모아가지고 해외 나갈 때마다 20-30명 꼬셔가지고 꼬신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뚝딱뚝딱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이렇게 되니까 뭐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어플라이해서 뭐 돈을 딴다 그러는 거 처음에는 되겠나 이렇게 하잖아. 그러다가 될 것 같으면 이제 비전만 공유되면 그때부터 가지는 거다. 그렇죠. 비전 공유 단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공감 가는 얘기. 그 말씀이 너무나 특히 안 되거나 방법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궁금한 거는 지금 제가 소개받은 전 소개받았던 대표님 무슨 모임 같은 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어떤 모임이나 본인의 컨퍼런스나 뭐 학회나 본인의 비법 같은 게 있으세요? 새로운 아이디어 끊임없이 얻어가는 뭐 특히 난 어디에서 뭘 좀 많이 생각한다. 직접 해보는 겁니다. 직접 해보려면 뭔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어도 창조적인 삶 본인이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책상 같은 게 있어서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의 책상에 유명한 컨퍼런스에서 앉았는데 뒤에서 빌 게이츠가 실없는 소리 하는데 빌 게이츠 지는 실행 못하고 본인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천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봤는데 다른 100 중에 90하고 아무 생각을 안 할 때 나 혼자 다른 생각을 해서 뭘 하는데 창조적인 사람은 아까 대만 시장을 가서 봤다고 그러죠. 그런 어떤 나를 이렇게 모티베이션 하는 뭔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뭐 낯선 외국 구경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지 컨퍼런스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지 대학 교수라고 올리는 걸 좋아하시는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어떤 취향 같은 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책 읽는 걸 사실 좀 좋아합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잡다하게 책들을 많이 읽고요. 또 호기심이 많아서 뭔가 이상하면 직접 다 해봐야 됩니다. 직접 다 해보고 그리고 해보고 난 다음에 또 도전해보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고 물으면 저도 사실 대답을 잘 못해요.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제가 아이폰을 한 개 샀어요. 그래서 선수도 모르겠고 2달을 가지고 놀았어요. 가지고 놀다 보니까 분명히 향후 세상은 이쪽이 갈 것 같은데 이어서 뭘 아이폰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하고 별 상관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협박을 했죠. 20만 원씩 줄 테니까 바꾸라고. 한 20만 원 들어갔어요. 그때 대충 한 20만 원 하니까 20만 원 주니까 월정액료 4만 5천 원짜리를 하면 하여튼 아이폰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직원 중에 한 명이 자기 전화기로 15,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3만 원 적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자성미 시키지 말라고. 저는 미국에서 아이팟을 썼어요. 아이폰 이전에. 계속 지금도 아이폰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얻으셨나요? 지금 뭐 준비하는 거 있는 쪽이 이제 그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4월 달에 또 아이패드가 나왔죠. 예. 미국에서 공수해갖고 5대를 국민의 11달인가 아이패드를 미국에서 직접 공수해갖고 대단 병원에서 줬나? 그거를 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진짜 후보도 엄청 받았습니다. 페인이라고. 그것만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로 뭔가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이라 하는 것을 눈을 뜨고 있으면 다 보입니다, 솔직히. 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첫째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구분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같은 건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중요하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근데 이제 그 판단을 잘못하면 기업은 문 닫아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독서를 통해서 사실 스티브 잡스도 명상과 독서 최근에 읽은 책이 뭔지 하나 여쭤봐도 돼요. 최근에 권해지고 싶은 책이나 최근에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제가 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읽는데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일본 소설인데 대망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도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들고 이러면 대망이라는 책을 또 다시 읽거든요. 근데 그래서 20번, 20번, 25번, 25번 읽은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을 해서 엄청 많이 읽으시네. 진짜 그 책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저는 대망을 못 봤어요. 저도 사실은 거의 독서 페인이라고 할 만큼 독서 중독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 이상을 반드시 읽어요. 지금은 주역 개사를 읽고 있어요. 공자님이 해석하신 주역 개사 남홍건이라고 대만 출신의 세계적인 동양학자라고 불교 도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분이 번역 강의하신 내용 그 대망은 못 봤는데 꼭 봐야 되겠네. 좀 깁니다. 20권짜리인가요? 35권짜리도 있고요. 35권짜리요? 아, 이거 꼭 한번, 아니, 내 인터뷰 끝나면 나가서 사겠습니다. 저도 바로 사는 편이에요. 아, 이거 페인 되겠는데. 페인까지는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옆집에 같이 사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 책을 3번 읽은 사람이라면, 별로 이쁘진 않은 누나지만, 묻지도 않고 동생을 주겠다. 뭐 책을. 중학교 2학년 때 읽기에는 되게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었어요. 당시에는 이해도 잘 안 되고. 근데 진짜 그 책이 전후 일본 아사히 신문인가 동경신문인가 그게 한 40년간인가 연재가 된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살아가는 방식에 그래서 어려울 때 롤 모델을 제가 그래서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힘들면 그 책을 잘 끊어보죠. 나머지는 뭐 거의 잡다한 서적들입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잡식성으로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SF도 영화를 좋아하고. 중요한 얘기 많네요. SF 영화가 정말 저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나왔던 모델이 현재 나오고 있다면, 그런 이제 유연해서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전공하셔서 IT 대표분을 제가 봤는데 그 아이디어 원칙은 좀 다르네요. 좀 다르네요. 지금 주십시오. 굉장히 다른. 식사하시면서 천천히 이야기 계속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다르네. 지금 말씀하시는. 회사가 망할 뻔도 했다 그러더니 하십시오. 천천히 그냥 망할 뻔도 하셨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여러 번 했죠. 네.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천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면 나는 그때 이렇게 하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네요. 이렇게 하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 이렇게 극복했다. 식사하고 하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5분이라도 밥을 먹고. 아니 저는 괜찮은데 식사하십시오. 한 5분 정도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인터뷰를 한 20분만 더 하면 되니까요. 저도 사실은 아침을 안 먹는데 여기 오니까 이게 안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아침 대신에 보통 저 솔직하게 아침 먹고 아침에 먹고 나오셨어요. 깜빡한 거예요. 아까 분위기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프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업이 망할 뻔 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안정돼 있다. 안정된 기업은 없습니다. 그치. 안정된 기업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물리학에 보면 예를 들어 젓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젓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가 안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가 안정이 되어 있다. 이 상태, 이 세 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질문을 하면 전부 이 상태가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죽은 시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에너지가 없어요. 저기가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그렇죠. 내려올 때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위치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죽은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이 상태든 에너지가 없는 상태는 죽은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천연가스, 아침에 짤림 채우고 있는데 천연가스 이야기가 잠시 나오던데, 기체가 찬온도에 가면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고온에 가면 플러스 운동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찬온도로 그냥 놔놓으면 결국 그냥 죽는 거죠. 뭐.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 상황이 기업은 불안정한 상태가 가장 안정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야, 명언입니다. 이과 출신하고는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저한테는 딱 맞는데 뭐. 알겠습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가장 안정된 상태다 이 말씀 굉장히. 그래서 알겠습니까? 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위험은 기업의 본래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그런 것이겠네요. 보니까. 항상 두렵죠. 항상 두렵죠. 기업을 한다는 게 자체가 항상 두려운 거 아닙니까?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인준이 한 100명씩 된다면 그 사람들의 생사를 걸고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또 어떤 사람 거겠죠. 그러네요. 저는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더 빨리 움직이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더 다니고 두려워 안 하려고 더 뛰어다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건데요. 예. 창업을 사람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창업을 하셨단 말이죠. 창업은 직장보다 리스크가 크죠. 저도 사실은 지금 아까 인터뷰 끝나고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모바일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 교수로 나가서 모바일 사진첩 회사를 차렸어요. 교수를 하면. 예. 지금 복구에 있는데 내가 회사 대표는 장사가 돼서 회사가 살아있어요, 지금. 예. 근데 그게 꼭 성공할 것 같은데 인디그램처럼 난 구글에 1억에 팔겠다고 늘 떠들고 다녔거든요. 4, 5년 전에. 예. 근데 근데 인디그램은 10억 불에 팔았고 나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요. 회사. 그게 뭐냐. 대표님은 창업해서 100억의 회사를 이뤘지만 많은 친구들은 그림만 그려보고 그냥 쓰러져 갔을 거라고. 예. 창업 왜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위험한데 왜 창업을 했을까? 직장생활 안 하고 그게 궁금해요. 아까 뭐 우문일 수도 있고 법문 한번 했던 질문 다시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위험한데 왜 창업했을까? 직장생활 안 하고 잘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근데 이제 젊었잖아요. 뭐 냉정하게 보면 아마 나이가 들면 지금 나이는 훨씬 더 조심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젊은 게 가장 큰 이유였겠네요. 별로 생각을 그렇게 많이 깊게 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창업 안 했을 거라고.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이 사업 안 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개업을 하십니다. 다음 비슷하겠어요. 모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위에 창업한 친구들 있었어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법학이면 누가 창업을 하고 있는 거죠, 주위에? 그렇죠. 지금도 제 동기들 사이에서 제가 아주 이상한 친구예요, 이렇게 하는. 젊으니까 도전할 수 있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이제 수업료를 많이 내죠. 사업하는 사람들 수업료를 많이 내죠. 결국은 이제 사업도 수업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면 뭐 인생도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직장생활은 안 위험한가요? 야, 그 말씀 중요한 말씀이다. 위험하죠. 뭐 이 사람들 스트레스, 직장생활 스트레스는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에너지가 없으면 어디 가서 다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 위험하냐, 나중에 위험하냐, 괜찮겠죠. 직장생활도 안 위험하게 하는 방법은 창업을 한 것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도 창업을 한 것처럼 하면 창업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창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정말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특검만 했어요. 그 핵심은 에너지지 창업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반대로 하면 되죠. 에너지가 있는 분들은 이건 내가 아저씨고 나 커피 한 잔 좀 주세요. 커피 한 잔요? 예. 이거 대표님은 식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에너지가 있는 분의 특징이 여기까지 네. 특징이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에너지가 강하면 그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의 원칙이 있고 아까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주역 개사를 했거든요. 주역 개사의 대목이었어요. 사실은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주역 개사에 나오는 거예요. 공자님의 해석에 세상의 에너지의 변화. 똑같은 말씀을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세상에 작용 반작용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만큼의 반작용이 붙인다. 사업을 많이 할수록 에너제틱하게 할수록 실패라는 많은 수업료라는 반작용에 부딪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수업료를 한 번쯤 내고 나면 듣증이 나서 안 하게 되거든요. 에너지를 발휘를 하지 않거나 고갈하거나 멈추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멈추지 않고 에너지 발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나. 그건 뭐 결국은 반작용에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작은 성공을 계속해보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엇이 성공이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무엇이 성공이냐고 물으면 성공의 개념이 잘 없어요. 저 그러면 제가 어떤 친구한테 묻습니다. 에너지는 갈망이거든요. 뭔가 갈망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무엇을 갈망을 하느냐 하는데 목표가 불분명할 때 갈망을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친구한테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원래 네가 꼭 이루어야 될 세 가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연초에 저 친구들하고 간단히 해보세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대답을 즉시 못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내가 꼭 이루어야 될 갈망이 없는 거죠. 저는 있거든요. 원래 내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원래 내가 이루어야 될 게 있고 뭐 근데 이제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뭐 철학 선생님 같으면 그냥 경영 철학을 내가 오늘 많이 대표님한테 정말 많은 거를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직원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원래 꼭 하고 싶은 그럼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고 왔는데 올해는 일본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 꼭 가도록 해. 있어요. 약간의 자조적임이죠. 니 못 간다고 생각하지? 지금 쉽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여요. 니 왜 못 간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아는데 이야기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딴짓하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없어 못 가고 마음속에는 야이랬어요. 내가 니처럼 돈이 많을 줄 알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사장님이 시간을 안 내주고 못 가고 솔직히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질문한테 물었어요. 두 가지 맞지?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은 그건 갈망이 아니다. 거꾸로 내가 묻었어. 네가 팀장이고 한데 얘한테 프로젝트가 떨어져 있는데 한 달짜리가 있어. 한 달짜리가 있는데 얘한테 찾아와가 부하 직원이 20일 만에 밤샘이라도 어쨌든 일 끝낼게. 열흘 중에서 5일만 휴가 주세요. 그럼 네 같으면 주나 안 주나? 줍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누가 나는 안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도대체 니하고 내하고 차이지 뭐. 니는 줄 수 있는데 나는 왜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똑같다는 거죠. 니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둘째 돈이 없다. 카드 끌 거야. 우리 회사에 끼면서 돈 100만원, 150만원 카드를 못 걸을 정도의 신용도 같은 우리 회사는 문제가 있다.
아니, 내가 그런 생각하니, 우리 이야기를 매개 살릴 아이템 기획안을 들고 꼭 일본을 가야 할 이유를 대서 사장님을 협박하면 그날로 회사 돈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것도 능력이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갈망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있어야 창업이 되고, 그 에너지는 그 창업이든 무엇이든 왜? 똑같다고 보는 거죠. 직장도 에너지가 없으면 어차피 위험에 처하는 건 똑같다. 그 말씀은 뭐 어디 책에서 본 듯한 교과서보다 더 교과서 같은 멋있는 말씀. 그 대표님, 그 지금 말씀 연장선에서 그냥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면, 제품을 안정해도 지금 안 변화시키고 지금 전자출판으로 또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품 변화시키는 거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아까 15억도 까먹고 4억도 까먹었잖아요. 위험에 직면하는 거죠. 대부분의 근데 중소기업 대표들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제품 변화나 제품 다각화, 제품 확대를 잘 못하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는데 내가 전자출판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거 실제로 가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안 해도 위험하잖아요. 안 해도 위험하다. 아닌가요? 그렇지, 망하니까. 네. 사실. 코닥이 왜 망했는데요? 그렇지. 그쪽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들은 특허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예. 코닥이 왜 망했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것 같으면 해보고 망하니까 낫겠습니다. 어차피 위험에 처한다면 시도해봐야 된다. 그렇죠. 배 교수님, 지금 인터뷰 중에서 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마지막, 그냥, 대표님 지금 작년 매출이 100억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구조를 그냥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대충 비율이 구체적이 얼마가 안 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의 다각화, 돈벌이의 다각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지금 작년에 보면 학점내 매출이 한 70억. 뭐 매출이? 학점내 관련한 매출이 한 70억. 학점? 학점은 네. 에드모와 관련한 매출이 한 30억. 에드모는 출판하고 같이 그렇게 있습니다. 대략. 30억.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그냥 간략하게 한번 제일 처음에 뭐였는데 쭉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비즈니스만 한번 뭐 직원들이나 어디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거 말고 나는 뭐 변화했는데 제일 실제통신 서비스가 전 출발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출판 사업. 그 다음에 성인 교육 분야. 지금 이제 전자출판 분야. 그렇게 흘러가겠죠. 거의 주력을 뭐 주력이라고 할 만하거나 새로운 주력 분야의 출연이 5번이면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세월이 18년. 18년이어도 회사가 5번 바뀌었다는 얘기, 이 얘기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유사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얹혀지는 과정이 유사한 분야에 더 미래를 엎어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뭐 전혀 새로운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좋아한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서 가격을 무조건 날리진 않으시죠. 그렇죠. 추가적인 시장이 이윤이 창출되면 계속 가져가게 들고 가는 거지. 그러면 전자출판도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시겠네요. 예. 1년 3년째 지금 계속 돈만 쏟아붓고 있어요. 아, 이거 참. 네. 앞으로는 내가 또 이 사업도 더 할 것 같다. 이게 있으세요? 미래 사업으로 더 뭐 할 만한 게 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겠죠, 뭐. 향후에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다.
멈추지 않고. 그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성장하거나 망하는가 두 가지를 하나로 해야지. 맞아.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원의 인생의 기업 비용을 다 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업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혼자 개인적으로 돈만 벌려고 하면 제일 편한 거는 뭐냐면 기업을 고착화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고착화 시켜놔놓고 돈만 빼가는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직원들의 비전이나 희망은 없습니다. 인생도 없고요. 죄악이라고. 있잖아요, 주위에. 우리 사람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가와 뭐라 그러지 그걸 장사꾼과의 차이가 지금 하신 말씀이 사업가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저희하고 같이 저희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기회 만들어줘야지 가능하지. 또 거기서 못 찾아서 떠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서로 관점의 문제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지금 청년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서울에 계시니까 알 겁니다. 사실은 IT 버블 때만큼이나 많은 지금 창업에 들었는데 대구는 그게 잘 안 보지만 서울은 제가 상암이니 구론이 가산이니 삼성 본사 앞이니 그 분당 거기 뭡니까 판교니 가보면 이 IT 버블만큼의 뭔가가 힘이 꿈틀거리 아까 말씀한 에너지가 넘치는데 대부분 기업 인터뷰를 다녀보면 에너지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구가 성장하려면 창업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오늘 칼럼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말씀하고 기업이 이거는 꼭 실패하지 않고 꼭 성공하려면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더라. 기업의 성공 비결, 창업 성공 비결, 뭐 창업자의 당부, 뭐 이런 거 두 가지만. 창업과 기업. 아니, 이거는 우리 대표님의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하고 저도 너무 쓸데 좀 배우고 싶습니다. 뭐 창업의 성공 비결은 저는 사실 모릅니다. 모르고 제가 창업 한 20년 해보니까 한 가지는 제가 아는 것 같습니다. 안 망하는 부분은 조금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제가 아직도 성공을 못했으니까 모르겠고요. 안 망하는 그 기준점은 첫 번째는 진짜 아주 단순합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폼 잡지 마라. 철두철미하게 실속 위주로 처음에 경영을 해가야 된다. 그게 가장, 그러니까 기업은 적자가 난다고 해서 기업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떠서는 망합니다. 맞네요. 제 키우는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적자를 안 내려고 모든 걸 다 뛸 수 있어요. 제가 한 2억 정도를 날려먹고 다시 재기하는데 들어간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알았더라면 2억을 안 날려먹었겠죠.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그래서 이제 그래야 되고 두 번째는 남의 말 좀 들어라. 자녀의 말을 좀 들어라. 뭔가 이야기를 하면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머릿속에 숙제를 이렇게 박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아주 깊이 있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젊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면 진짜 전부터 혼란스러워지겠죠. 나중에는.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으세요? 저는 그분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육에 담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교육 이야기를 엄청 경청을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엄청 안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엔지니어가 엔지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일 경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모르거든요. 자기가 어떤 분야에. 그래서 이제 내가 새겨드려야 될 말이 있고, 안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걸 잘 푸는 거죠. 중요한 말씀인데, 성공 망하지 않는 두 가지 정도. 폼 잡지 마라. 그리고 남의 말에 열려 있어라. 기울여라. 정말, 그거는 사업의 성공보다 아니라 창업자에게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대표님, 인터뷰를 끝내고 5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